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16분경입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564.7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기대로 오늘 새벽에 약 596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증시와 그리고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현상까지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오늘 FOMC에서 9월 미국 금리 및 파월의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소송의 호재는 끝난 것이 아니라서 9월 FOMC에 따른 불확실성이 거치면 리플의 랠리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리플의 기분 좋은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20일 필리핀 최대 비은행 송금 서비스 업체인 아이리밋과 리플의 ODL 사용을 국경을 넘나드는 내부 자금 관리에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아이리밋은 2018년부터 리플의 파트너이고 ODL의 얼리 어답터로서 리플의 ODL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실시간 비용 효율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리플의 ODL을 통해서 내부 자금 관리에까지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본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사업 운영을 확장하고 또 협력자를 지원할 때 두드러지는데요. 가령 본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사업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며칠에 걸쳐서 해외 계좌에 사전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리플 XRP 기반의 ODL을 통해서 매우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자금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플의 ODL 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리플 XRP의 유동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암호화폐 대규모 거래를 추적하는 웨이스타츠 플랫폼이 지난 24시간 동안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총 5억 8,200만 개에 가까운 XRP가 이동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리플이 5천만 XRP를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리플 회사에 의한 XRP 유동성은 리플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리플의 ODL을 통한 XRP 활용이 높아지면 XRP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향후 거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좋은 소식입니다. 나스닥이 기관 대상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채권이나 주식, 암호화폐 등을 거래할 때 관련 금융 자산을 대신 보관해 주거나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소식통에 의하면 나스닥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는 현재 규제기관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암호화폐 사업부인 나스닥 디지털 에셋이 신설하고 암호화폐 사업 확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느껴지시나요?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해당 시장을 재편성하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회 삼아서 궁극에는 나스닥과 기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마켓 점유율을 높여나가거나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변화는 큰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나스닥 소식은 멀지 않은 시기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관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SEC의 이더리움에 대한 관할권 사건 기억하시나요? SEC가 스파크스터 미등록 ICO 연루 혐의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고 이때 SEC가 제시한 근거는 이더리움 검증 노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미국 정부 권한에 속한다며 소송에 대한 합리성을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트윗을 남겼는데요. SEC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매출이 미국 밖에서 87%에서 95%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외 거래소가 미국의 하나의 서버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할권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SEC는 그러한 광범위한 주장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한도 인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스파트스터와 같이 미국에서 검증 노드가 많이 운영되든 미국의 해외 거래소가 단 하나의 서버가 있든 미국에 뭔가 있으면 SEC 관할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주장이 어떤 법적 권한이 배경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코인베이스에도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리플 XRP 사례에서 제기되는 주장은 다른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것이다. 만약 코인베이스의 변호사들이 여전히 우리는 SEC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 변호사들을 즉시 해고하라 라고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EC에 고용된 변호사도 코인베이스에 고용된 변호사도 불필요한 자원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머지 이후 스테이킹 사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것인지 리플 사건을 통해 2년 뒤에야 큰 러닝이 있었던 것인지 그래도 최근에는 연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최근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지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자체 모바일 앱에 미국 현지 정치인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평가한 뒤 감정 점수를 매긴 평가표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등 코인베이스의 행보도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인베이스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그간 미국은 반도체와 5세대 통신 주도권을 놓쳤고 이제는 암호화폐마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융통성 없는 규제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이미 많은 암호화폐 인재와 토큰 발행자, 스타트업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플이 소송에서 지면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지금일수록 2차 시장과 핀테크 회사, 투자자가 융통성 없는 규제에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본인은 앞으로 2달간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 합의는 없을 것 같다고 개인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지난 약식 판결 브리핑 공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그렇더라도 힘먼 문서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좀 더 빠르게 나온다면 합의의 물살은 거세질 거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리플이 그래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의 기다림이 점차 보상받는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